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워싱턴 선언이 한국식 핵 공유 첫 단추다 이런 것으로 기사 내용을 좀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28일 현지 시각 정상회담을 가지고 확장 억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는 워싱턴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독자 핵무장 지지자들은 알맹이가 없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식 핵무장의 첫 단추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현지 시간 80여 분 동안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언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전략 기획 토의, 북한의 위협 관리 등을 위한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핵협의 그룹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룬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않겠지만 핵 탑재 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의 핵우산과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차단하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 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핵 공유의 첫 단추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자는 28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서 나와서 미국이 핵 협의 그룹을 통해 확장 억제 과정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것은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한 수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미동맹 핵결속으로 전개되고 있는 NCG와 나토식 핵공유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유사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기사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국내 일가에서는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선언에서 나온 핵 협의 그룹 NCG는 나토 회원국이 핵 공유를 하면서 만든 핵 계획 그룹 NPG를 떠올리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유 아닌 나토식 핵 공유 NCG는 핵 공유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한 핵 협의 그룹 NCG를 두고 핵 전쟁 발발에 대비한 한미 양국 협력 방안 및 핵무기 관련 연합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핵전쟁 시에 대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연습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정례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치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토식 핵 공유와 비교하면 핵 공유 준비 단계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니고 나토식 핵 공유로 가는 비기닝 스텝 준비 단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나토식 공유가 된 건 아니에요. 나토식으로 가자는 협의체를 만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1966년 핵 계획 그룹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독일, 튀르키예,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가 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240기의 B-61 전술 핵 폭탄을 회원국 내 미군 기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엄밀히 말하면 공유가 아닙니다.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핵 계획 그룹 회원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관하고 유사시 회원국은 먼저 일시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원국 정상이 미국 정상에게 핵무기 사용을 요청하면 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꺼내서 회원국 공군 전투기에 장착해주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회원국에게 핵무기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게 미국 핵무기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핵무기를 유럽 나토 국가가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낸 핵무기에 대한 임대 사용권만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인 핵 개발을 방지를 하고 NPT 체제 유지를 해서 핵 개발 도미노를 막는 장치입니다. 핵 개발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장치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핵무기 전진 배치로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적성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미 국방대 보고서에서는 한일 대상으로 핵 공유를 해주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런 방식의 핵 공유를 해주자는 주장은 미국 국방대학에서 먼저 불거졌습니다. 2019년 7월 미 국방대 재학 중인 영관급 장교 65명이 6쪽짜리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 작전화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현재 서방 진영 가운데 대단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아시아 동맹국 방어를 위해 나토와 비슷한 핵 억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사시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전술 핵무기를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 개념을 개발할 것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기 개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동 관리하도록 한미일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보고서 작성자들은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과 일본에 미군 핵무기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군의 핵무기를,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누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북한 핵위협에도 이들이 NPT 체제를 지킬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NPT를 탈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무기 도면 현상이 나는데 이것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 군사적 상황과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해 나토와는 달리 양국이 직접 미군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군 핵무기를 나토 회원국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까지는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전술 핵무기를 직접 미군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후 한국식 핵 공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이 정권 교체 가능성 고려하면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전술적 핵 배치보다도 핵 공유가 안전하다는 인식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한때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때는. 지금도 워싱턴 DC에서는 한국이 이게 핵무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도 핵무장 하도록 해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점점 여론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우파 우익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정권이 등장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시 문재인 정권같이 위험한 좌익 정부가 들어서서 친중으로 갈지 친북으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위험한 정권이 들어서면은 남한이 핵무장했을 때 친중 정권, 친북 정권이 재등장한다면 핵을 가진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이 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때문에 미국 정계에서도 동맹국의 NPT 탈퇴나 핵개발 도미노를 유발하지 않는 방안으로 핵 공유를 연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한 NCG와 후속 조치는 나토식 핵 공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NCG와 나토식 핵 공유는 단순 비교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나토는 공군용 전술 핵무기를 공유를 합니다. 과거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의 공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핵 공유도 결정된 게 아닙니다. 대신 핵 탑재 SLBM 잠수함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NCG를 통해 논의할 내용까지 생각하면 향후 나토식 핵 공유를 능가하는 한미일 핵 공유 체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두고 봐야죠. 이번 워싱턴 선언과 NCG는 핵 공유의 첫발이라는 이야기가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상시적인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 핵 잠수함 SSBM 수시 전개를 이끌어낸 것은 핵 보유국과 맞먹는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SBM은 핵 탑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지만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등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왔는데 여기에 전략 핵 잠수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SSBN 한반도 전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은 현재 약 18,000톤 가량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1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용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SLBM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전략 핵 잠수함은 고도의 피탐지 기술과 핵 투발 수단으로 무장했다고 하며 사실상 하나의 핵 보유국과 맞먹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의 전략 핵 잠수함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스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 소리 VOA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합니다. 인터뷰에서 전략핵 잠수함의 정례적 한국 배치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략핵 잠수함이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미국 핵 전략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40년 만의 전략 핵 잠수함의 추가 전개 결정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매우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동북아 외교안보 포럼들 우파단체들의 어떤 주장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연료 사용 후에 재처리 시설도 한미 협상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한국의 동북아 외교안보 포럼 등 우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언젠가나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순을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국내의 우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핵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단 말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아직은 미국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이 미 행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의 목소리입니다. 국내 우파단체들의 핵무장 관련되는 국내 우파단체의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핵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이 언제든지 독자적인 핵무장을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동북아 외교안보 포럼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한 리멤버 박정희 리빌트 코리아 포럼에선 사형 후 핵연료 습식 재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선언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해야 됩니다. 제철 시설이 확보가 되어 핵무장을 유사시에 여하한 비상사태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핵연료 제철 시설이 확보되어서 우라정만 원래만 있으면은 6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면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핵 보유국가 일본뿐입니다. 일본은 우라늄 재처리 시설을 확보를 했는데 왜 한국은 허용을 안 해주냐는 말입니다. 선언문은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건이 원자력 에너지 강국이었다고 지적하며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용 후 핵 연료의 처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30년경 고리 영광 부지 내 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원전이 더 이상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재처리 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에 되는 화가 되면은 또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습식 재처리 시설은 사용 후 원자력 연료에 잔존하는 연료 물질을 재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재처리 수단이라고 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려 1호기가 착공된 주거부터 순환 원자력 연료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습식 재처리 시설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선언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사용 후 연료의 습식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에 착수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핵무기, 핵무장들의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자는 건 핵무장 직전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언문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재처리 시설 확보 명분으로 들었는데 이는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남종 경기대석자 교수는 강연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개발을 추진한 것은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한미 정상이 워싱턴에서 핵 공유를 얘기하는 건 모두 박정희가 뿌린 씨앗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남종훈 교수는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 대해 미일 원자력 협정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들어있다고 하며 선언문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동의 없이 원자력 장비를 제3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관련된 연구도 미국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해외 위탁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습식 재처리가 아닌 건식 재처리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상용화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선언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최지영 동북아 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핵 문제는 기술적, 정치적 문제 외에도 고도의 외교수를 요하는 문제인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통해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핵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을 연계해서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파를 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또 북핵 위협이 없던 시기에는 핵무장 주장이 결국 탈미국으로 귀결돼 동맹의 와해로 한국의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라고 말하면서 북핵 고도화와 대미 협박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질서에 큰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인재 국힘 상임 고문과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전했고 최재형 의원은 영상 축사를 보내었습니다.